지금 그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이제 한국 증시도 상당히 급락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AI 버블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 AI 버블 아직은 뭐 시작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많고 아, 네. 아니다. 이미 밸류에이션이 뭐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아, 저는 그 지금 AI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제 인터넷 우리 임 대표님이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나이로 봤을 때 저는 그 인터넷 버블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1998, 99년 지금 그 구글이랑 다 98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때 막 그냥 정말 우리말로 방송에서 적합하지는 않지만 개나 소나 나 인터넷 창업한다 난리 날 때였어요 그때. 그랬죠. 그리고 그때 막 HTTP로 시작하는 주소 하나가 막 펀딩을 50억씩 막 받을 때였어요. 그게 지금 도메인 주소. 도메인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로 그때 엄청나게 막 버블이 낄 때예요. 그때 인터넷 뭐 한다면 그냥 용자를 마음대로 받을. 지금 AI 그렇잖아. 뭐 AI만 붙이면 돈이 막 가. 뭔지는 몰라. 근데 막 가요. 그거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년 지나서 돌이켜보세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근데 살아있는 애는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가 있어요. 살아있는 애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때도 인터넷 법을 놓고 사람들이 역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만지지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안 잡힌다 해서 엄청 부정적이 다 봤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마윈이 있잖아요. 정신병 환자 치료때 받았다니까요. 아, 그래요? 왜냐면 2005년까지 계속 적자인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겨낼 수가 없는 왜 현실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적자 계속 융자만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아니 돈이 1전도 못 버는 주제에 맨날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 취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에서 잘한 게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할 생각 몇백 번이라도 한 거예요. 그렇죠.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근데 오늘날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잖아. 세계적인 성공하고. 야, 근데 그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사실 그 소프트뱅크 손정이 맞아요. 아니에요? 손정이부터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먼저 투자했고 후에 손정이 오면서 버티게 해준 거죠. 그리고 야후를 인수하면서 제이성을 만난 게 엄청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구글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단계를 다 버텨서 아마존도 그렇고 여기까지 온 거고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근데 AI는 저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아, 시작도 안 했다. 길게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저기 목표치가 있는데 100m라고 봤을 때 이제 요 입구 들어갈까 말까 한 상경이다. 지금. 근데 항상 새로운 게 오면은 버블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시대적 흐름이야. 안유아가 지금 말한 것처럼 시대적 운명이야. 그게 뭔가는 앞으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뭔지 모르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미국에서 돈을 계속 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이미 그 부채가 38조 넘어가고 40조 되잖아요. 지금 트럼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미국 국가 부채? 네. 계속 부채를 발행했잖아요. 한국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 내내 더 찍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개 말을 했고 중국도 올해만 해도 엄청 많이 찍었어요. 돈을. 근데 생각해봐요. 돈을 막 찍으면 이게 금융기관들이 먼저 가요. 그냥 금융기관 전문가예요. 이게 개인들이 아니라. 그러면 돈을 넣을 데가 없어요. 네. 뭔가 AI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유동성이 다 AI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I 주식들이 돈만 풀면 AI 가고 돈만 가. 그냥 미국 또 AI도 많은 게 아니고 미국 AI맨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AI의 모든 세계 유동성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AI 주들이 떠떠떠떠떠 돈이 막 붙은 거죠 몸에. 얘네 돈 버냐 안 버냐는 중요하지도 않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5조 달러 넘어가는 그렇죠. 주식이 된 거잖아요. 뭐 계속 반복해서 네. 엎치락뒤치락하죠. 이건 상상도 못하니까 올해만 지금 몇 배 주식이 올랐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상상 못하니. 그러니까 그게 찍어낸 유동성이 떠덕떠덕 가서 다 거기가 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조정이 될 거예요. 왜? 금리를 인하 안 하거나 유동성이 타이트하거나 하면 그게 어떻게 벗겨지는 거죠. 왜? ETF라든가 기관 투자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갈 수밖에 없는데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내년에 AI 주식 어떻게 보냐면 빈부격차가 커질 거다. 올해는 개나 소나 다 올라갔다고 하면 내년에는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갈 거다. 실적. 실적.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 실적 안 봤죠. 스토리텔링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스토리텔링. 투자하는 기간이다. 해가지고 잘
익셉트 저 맞아요. 알아줬죠. 이해를 예, 해줬죠. 예. 시장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왔지만 우리가 인피니티 머니 글리치라고 있잖아요. 인피니티 무한 자금 루프라고 하는데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자세히 개념 설명드렸는데 이게 AI 세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무한 자금 루프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그 안 좋은 용어로는 폰지라고 하잖아요. 아랫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아랫돌 꼽아 윗돌이 놓고 계속 윗돌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자꾸 어떻게 보면 키워나가는. 펀지 게임이죠. 그러니까 매출 데이터만 올라가는데 실제는 돈을 버는 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쟤네끼리 투자하고 그 투자한 돈을 다시 이 사람한테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하고 오픈AI 예를 들면 엔비디아 오픈AI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오픈AI는 공급받은 자금을 다시 엔비디아 GPU 주문 내고 이러면 돈은 결국은 엔비디아에서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엔비디아의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라클도 똑같고 그런데 엔비디아하고 오픈AI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파이낸스 비용이 자금 조달 비용 계속 줄어들까 괜찮은데 그나마 계속 융자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라클 같은 애들은 뒤에 백데이터 애들이에요. 얘네는 그렇게 계속 파이낸싱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대출을 해야 돼요. 대출.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커지면 레버리지가 커지니까 전체 AI 생태계가 레버리지 커버리는 거죠. 네. 어느 순간에 정부에서 금리 올리거나 자금을 탈퇴해버리면 한 고리가 팍 끊어지면 이게 계속 쟤네가 루프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여기서 하나 끊어지면 보라락 이렇게 원래대로 내려오죠. 이게 돈이 그렇게 못 버는 상황에서 쟤네끼리 상호 투자하면서 투자한 돈이 다시 또 매출로 이죠. 매출이 다시 또 파이낸싱 받고 그 돈이 다시 들어가서 레버리지 높이고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죠. 그걸 우리가 무한자금 루프라고 하는데 그게 AI의 버블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게 지금 아직 붕괴는 아닌데 내년부터는 기관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걸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실적 중심으로 비부격차가 커질 거다. AI들은 더 갈 거고 더 대부분 또 죽을 거다. 이런. 그러게요. 지금 그 보면은 상당히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워낙 높은 수익률, 그 기업 수익률,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로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엔비디아 원래 매출이 20%에서 25%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아, 네. 근데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 젠슨 황도 그런 말 했어요. 이제 회계 재무제표에 중국 그러니까 미래 시장 전망할 때, 밸류에이션 할 때 미래 시장 전망해야 되잖아요.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 할 때 네. 중국을 빼고 해라. 중국 시장 빼라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GPU를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젠슨 황도 이 말을 했어요. 확실한 거는 전 세계 AI 생태계에서 시장의 절반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 절반을 안 한다라는 거는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절반 이상을 중국 자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미니멈. 근데 중국은 문제가 중국 잘하는 게 뭐냐면 가성비예요. 그냥 자체 시장이 큰 데다가 만약에 화웨이 같은 애들이 GPU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 독립 GPU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자기 것만 써요. 그러면 전 세계 절반은 중국 기업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기업이 세계 1등이에요, 일단. 근데 중국 일단 이 시장은 그런 펀더멘탈 시장이. 근데 나머지를 엔비디아가 하는 건데 이제 GPU를 많은 빅테크들 다 스스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마존도 그렇고. 에이직이 막 떠오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게 표준화된 이 엔비디아 게 필요했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웹3로 가면서 점점 AI 세상이 AI 에이전트 세상이 오면서 거기에 맞춤형 GPU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아마존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자체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체 게. 그러니까 자체 거 지금 개발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 엔비디아 고객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웹3 세상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맞춤형이 더 지금 중요해지는데 길게 봤을 때는 쾌천이에요, 사실은. 첫째. 두 번째, AI 상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재예요, 인재. 그러니까 사람이 AI랑은 결국 AI 싸움은 인재 싸움이거든요. 근데 과거엔 중국 AI 인재들이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을 못 쓰게 하거나 추출하거나 중국 생태계에서 미국 생태계에서 중국 사람을 내보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젠스 황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AI 관련 논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이고 인재가 몇십만 명씩 배출하는 게 중국이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떠나서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접하지 않는다는 거는 미래에서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기술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불확성이 되게 커요. 불확실성은. 불확실성. 그래서 이 구도가 결국 중국이 앞으로 AI 생태계 구도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F 가설 중국이 GPU부터 시작해서 AI 쪽 생태계 원천 기술 다 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100% 가격을 선진국보다 훨씬 싸게 할 거예요. 그렇죠. 5분의 1 수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 상당 부분 나라들은 다 중국 거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지금 엔비디아 독점해서 지금 저 상황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지?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이게 사례가 있어요. 그 시스코 2000년대에는 오늘의 엔비디아였어요. 그랬죠. 근데 걔네 주가가 그 이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때 클라이막스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술 생태계는 지금 AI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엄청 커질 건데 세상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떡이 누구한테 갈지는 불확성이 크다라는 거죠. 하긴 처음에 인터넷 버블 열풍이 불었을 때는 야후가 최강자였었는데 야후가 지금은,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AI 버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지금은 AI 버블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여기도 역시 지금 조정의 단계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우상향으로 길게 간다. 봤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5년 봤을 때는 우상향, 100% 우상향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 이게 워낙 큰 앞으로 어느 나라나 가져가야 되는 주도권 싸움이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엔비디아 것만 쓰다가 지금 한국이 26만 장 공급하고 어찌고 블랙웰 뭐 얘기 나오는데 저는 길게 봤을 때는 한국도 자체 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서버린 AI가 중요한 이유가 데이터 때문이에요. AI는 데이터 없으면 철덩어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데이터를 놓고 말하면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다 맡기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국가든 주권 국가는 나중에는 다 자체 서버린 AI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버린 AI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핵심 기술들을 공급망의 핵심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경쟁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면 한 생태계에서 돌아가요.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쪽이 부각이 되지만 내년서부터는 이게 AI 열풍의 바톤을 넘겨받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그쪽에서 이제 정말 돈을 벌고 제대로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어디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알파벳, 구글을 선택했다. 거기에 투자한 이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은 그 AI를 챗GPT 많이 쓰시는 거죠? 요새 제미나이로 바뀌었어요. 맞죠? 정말 두 개를 같이 쓰는데 맞아. 사용 빈도가 맞아요. 처음에 챗GPT 7, 절대적으로 80 높다가 이렇게 되다가 거꾸로 됐어. 저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원래는 챗GPT 하면서 구글 같은 애들이 엄청난 생존 위험을 느껴요. 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죽겠네. 왜냐면 이게 챗GPT가 정확하게 대처한 게 검색 엔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래서 구글이 자체 지미나이를 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구글에 가면은 옛날에는 키워드 막 한 글자 딱 쳤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링크를 들어가서 타서 이렇게 내용 보면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딱 질문 치면 바로 답이 AI 엔진 다음에 지미나이가 바로 답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챗GPT보다 더 좋을 때 많거든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보다 어쨌든 근데 대부분 우수한 답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검색 엔진하고 같이 가니까 얘네 데이터 양을 오픈AI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구글이 지금 몇십 년 해온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훨씬 이게 우리한테 가치를 더 줘요. 결국 그게 소프트웨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도 지금 다시 생각해야 돼. 앞으로 가는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누가 데이터를 가진 애들이 누구냐를 봐야 돼. 이게 AI하고 결합했을 때 오는 폭발적인 성장은 상상 이상인데 이게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에서 누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네이버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카카오 그렇죠. 근데 플랫폼 기업들이죠. 근데 사실 진짜 한국 데이터는 미국이 한국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구글, 오픈 AI, 테슬라 다 한국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데이터예요. 스테이블 코인 왜 해야 되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되냐 마야 되냐 맨날 싸우잖아요. 나 그게 웃긴다고 봐. 사람들 그게 만약 결제 뭐 오면 금융 위기 오고 위험하고 왜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결제 데이터보다 더 좋은 데이터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AI 시대에 진짜 미래 구글이, 넥스트 구글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근데 그게 지금 누군지는 봐야죠.